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견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견변지인 윤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색해요? 네, 혹시 안 보신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뭐 바쁘게 다이어트를 하고 지냈습니다. 다이어트요? 네. 저번 영상 보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아이고 아무나, 뭐라 안 하는데. 쏙 뺐어요. 네. 아니, 견변님은 되게 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사님이 되셨다고. 맞다. 무슨 이사세요? 제가 과분하게도 뭐 대한변호사협회 네. 이사가 됐는데요. 야. 제 눈에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저는 하우탄 좋아해요. 아야. 홍변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네. 뭐 저는 이제 이사는 못 됐고요. 네. 저는 이제 구정 끝나고 이제 사건 상담 같은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쁘게 지내고 왔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새해에는 이제 두 분 다 모두 네.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활기차게 다이어트를.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근데 괴롭지 않은 다이어트가 되길 네. 바랍니다. 아재 스타일인데.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미투 사건을 주제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홍변님이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요새 그 자고 일어나면 그 새로운 뉴스가 새로운 학폭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그 여자 프로배구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여자 프로배구에서 스포츠 전체를 건졌고 이제 그게 연예계까지 옮겨붙어서 이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여기저기서 미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쟁점을 이렇게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가해자 측면과 크게 가해자 측면과 피해자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제 가해자 측면에서는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그 정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가해자들은 학교 폭력을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상해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폭행 협박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돈을 뜯어냈다. 이러면 공갈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했다. 이러면 강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 빵셔틀을 당했다. 빵셔틀을 당했다? 강요죄가 되는 거죠? 강요죄가 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빵셔틀을 했는데 그것도 네 돈으로 사오라 그랬다. 그러면 공갈도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민사적으로 이건 이제 형사적으로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 치료비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다친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을 못했다 그러면 그 일실수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 만약에 10대 때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내가 민사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형사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큰 문제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폭력이 지금 터져 나온 이 미투가 된 시점에서는 실제 일이 일어났던 그 시간보다 훨씬 뒤의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폭행, 상해 이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정신줄을 놨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요. 모든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이 공소시효가 거의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폭행죄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폭행죄잖아요.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인데 보통 중고등학교 때 그 일을 당하고 5년은 이미 지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들이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학폭 미투는 형사적으로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 안에 형사처벌을 하려고 해도
네. 좀 근거가 있어. 이게 뭐라 그러지? 증거. 증거. 네네네. 형사면은 뭐 맞는 명자부익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증거들을 모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사실은 폭로하는 그 글이 사실 증거가 다 그 증언이 전부지 다른 증거들을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증거 차원에서도 역시 네, 힘들게 그렇죠. 그리고 뭐 같은 문제인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형사에서는 공소시효, 네. 그리고 민사에서는 소멸시효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불법행위거든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거든요. 네. 내가 당한 거를 웬만하면 그 피해를 알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10년까지 어떻게 늘리면 늘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는 그 소멸시효도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미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법적으로 뭔가를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문제를 삼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학교폭력 그 당시에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 우리 헌법에는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게 처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처벌하기 쉽지 않겠죠. 네, 저는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을 과연 인정해야 되는가? 예, 저는 변호사의 입장이지만 과연 그걸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요. 네, 어리다고 몰랐다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어리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 솔직히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는 학교폭력이 어떻게 보면은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기도 했거든요. 이 지금 형사 미성년 나이가 만 14세라고 했잖아요. 저는 만 13세 때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당했고 굉장히 좀 그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랬는데 정말 법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 이 나이에서 나는 그러면은 그냥 피해만 먹고 지나가야 되는 것인가?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네.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개체잖아요. 미성숙한 사람 얘네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온전히 얘네 탓이 아니고 이 사회의 탓 혹은 이 부모의 탓이기 때문에 이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인 거죠. 네. 많은 범죄자들이 사회 탓을 하곤 합니다. 뻔한 그런 소리거든요. 네, 내 책임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가는 아직 그 정도 나이는 그 아이의 뭔가 인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두나 보죠. 그렇죠. 근데 이 형사 미성년자 제도 자체는 저는 잘 찬성을 해요. 그래 어쨌든 우리는 청소년을 그냥 내버릴 수 없어. 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포기해버려 영원히? 그러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당히 벌을 주자는 거죠. 충분히 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벌만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관영 10살 이상이 되면 소년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이 친구가 민사적으로 뭐 손해배상 못하지만 부모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가 뭔가 깨닫게 되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 다만 만 14세는 너무 높다는 것도 저 생각이 해요. 더 낮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하지만 어쨌든 제도는 요새 만 14세는 덩치도 크고 옛날에는 결혼하고 막 그랬다니까. 솔직히 저는 처벌 아예 안 받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처벌을 많이 안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피해자는 피해는 당하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하네요. 네. 다음 두 번째 피해자의 측면에서 바라볼게요.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폭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경단님께서 일단 폭로자는요. 네. 폭로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우리 헌법 307조에는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에는 사실 적시를 해서 그 사람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2항에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걸 둘 다를 합쳐서 이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요, 소위.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형법에 되게 중요한 조문이 하나 있는데요. 형법 310조에는 이게 진실한 사실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1항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인데 이게 만약에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법치가 돼 있어서 네. 사실은 폭로한 사람이 정말 사실 갖고 얘기했다. 네. 그러면은 307조 1항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이게 거짓말했다, 허위 사실로 했다. 그러면은 2항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당연히 2항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죠. 네. 네. 사실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이제 저는 변호사긴 하지만 그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사실이고 뭐가 허위냐? 예, 왜냐면 워낙에 표현에도 과장이 많이 들어가고, 예, 또 뭐 그 말을 하는데도 잠시 착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준이 명확하게 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죠?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된 목적 자체가 진실에 훨씬 더 합당하면 진실이에요. 네. 주된 사실이 뭐 허위면 허위다. 이렇게 뭔가 딱 일조 나눠치는 않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근데 사실 얘기가 되잖아요. 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뭐 사실은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사람을 망신 줄 생각이었지만 약간 뭐 떼다 붙여가지고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네, 대법원 판례에서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우리가 국가라든지 사회 이런 다수의 일반인 이익만 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특정 사회 집단의 이익이라든지 특정 개인의 이익도 이 공공성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최대한 많이 공공성을 인정하려는 그런 취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집단의 이익을 훼손했다. 우리 집단의 이익에 맞는다. 그것도 공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판례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합헌이라는 판례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위헌이라는 입장은 이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처벌돼? 안 되지.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사실을 얘기 못한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이 있고 합헌 쪽에서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히 안정장치가 있지 않느냐. 아까 언급했던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펄 안 하잖아. 우리 판례는 이걸 넓게 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범죄를 유지할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합헌론이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왜냐면 그 사실 학폭 미투만 보면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내가 발설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실제 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거는 꼭 학폭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두루두루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쓸데없이 남의 상처를 들춰내서 망신줄 목적으로 그 사실이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역시 명예훼손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저는 사실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또 우리 홍변님 또 말씀 듣다 보니까 홀려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나네요. 이 순간에 그 물건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대법원은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합헌 판결이 난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사님들은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고요. 그 중에서 6명의 위헌 의견을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냈을 때만 이 법률이 위헌이 됩니다. 그 밑으로는 안 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위헌 의견이 있었고 5명의 합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합헌이죠. 그래도 좀 치열하게 그런 게 생각보다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래도 조문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익 목적이면은 처벌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논의가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지 저는 또 제가 또 피해자였다고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그냥 쓱 지나가죠. 피해만 받고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지나갔는데 우리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실 두 분이 계시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막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 우리 피해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 선생님께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하셨거든요. 경찰에 신고. 이게 참 네, 그래도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네. 그래도 그래도 네. 많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생각이 들어 갑자기. 한타 오신 것 같은데?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진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말 그렇거든요. 이렇게 많은 쉽다라는 게 사실 그게 해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답인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왜냐면은 정말 애거든요. 내가 애고 경찰이라는 게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뭔가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으려면은 아니면은 정말 그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저는 현명하다고 현명하다.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대님? 저는 저는 무조건 가까운 사람한테 털어놓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어른이든 친구든 동생이든 가릴 거 없이 털어놓았으면 좋겠고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그런 결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거든요. 네. 예. 그 순간에서 인생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어차피 상황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주변 사람한테 알리고 도움을 청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도움을 청하라. 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을 청하시고 본인만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었으면 해요. 예, 그게 본인만 상처가 남으면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폭 미투가 터지면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의 학폭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어린 청소년들은 정말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학폭 미투에 대해서 저는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네. 네. 저는 인과 응도, 한무라기 맞아. 그런 스타일, 마음속으로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정의는 승리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 승리합니다. 너 네, 중1 때 너. 자, 이것으로 저희가 학폭 미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어떠셨나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러 오면서 이것저것 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트라우마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붕괴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사회악은 이렇게 수면 위로 나와서 붉어져서 터트려줘야 어느 정도 또 이게 물갈이가 되고 해소가 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네, 학폭 생각하면은 이제 요새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나는 그런 일이 없었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세상에 막막한 일이 너무 많은데요. 네.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어린아이들은 좀 밝게 네. 좀 순수하게 저처럼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요? 네. 예샘이처럼 모두도 예샘이처럼 잘하십시오. 네. 이것으로 저희 이제 얘기를 이제 마쳤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